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2시 40분 지나고 있고요. 장 마감까지 딱 50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종목 이야기 준비가 되어 있는 라이브 매매 타임 본격적으로 2부에선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종목명, 가격, 비중 이 세 가지를 꼭 적어서 상담 문자 보내주시면 원활한 상담 가능하다는 점 다시금 말씀을 드립니다. 또 매수포착 타이밍 기회가 왔다라고 지점에서 연락이 오면 그 지점으로 연락을 해서 어떤 종목인지 짧고 굵게 들어보는 매수포착 타이밍 시간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부 라이브 매매 타임 함께 시청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 시각 코스피, 코스닥 시황 변동 상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는 현재 2362.25포인트에서 거래가 됩니다. 0.13% 상승하고 있고요. 상승폭은 전 시간대보다 조금 더 줄어들었습니다. 강보합권대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고 오늘 저점은 2360선을 지키면서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움직이려고 지수가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중 흐름을 조금 더 만나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2367포인트 오늘 고점이고요. 저점은 2360포인트입니다. 현재 저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긴 한데 위아래를 보시면 7포인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박스권 상하단이 굉장히 짧은 구간에서 어렵게 오른쪽으로 횡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수급주차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전히 외국인이 팝니다. 1557억 원 팔고 있고요. 기관은 매수하고요. 개인도 매수합니다. 기관은 811억 원, 개인은 296억 원 각각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상승폭이 그래도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거래소보다 큽니다. 659.48포인트고요. 660포인트까지 0.5포인트 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일중흐름 좀 살펴보면서 코스닥 지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60포인트 오늘 장중에 터치를 한 바가 있고요. 장중 고점이 660.44포인트입니다. 현재도 장중 고점 부근인 659.44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660포인트 턱 밑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수급주체 외국인만이 여전히 순매수하고 있고요. 617억 원 삽니다. 기관, 개인, 동반 매도 소폭씩 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만나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은 1129원 80전에 거래가 됩니다. 2원 10전 정도 지금 하락하고 있고요. 원화는 소폭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인기 검색 종목들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먼저 인기 검색 종목은 아이폰 X 관련 부품주, 수소차 관련주, SK하이닉스, 코롱머티리얼, SM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아이폰 X 관련 부품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 X가 이제 발매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1000가 계속해서 올라왔는데 기본 가격은 $1000부터 시작이다. 뭐 이런 얘기부터 나왔습니다. 일단은 가격이 기존의 아이폰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뭐 140만 원에 육박하는 가격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시중에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품주들은 강세를 보입니다. SK하이닉스, LG이노텍, 인터플렉스, BH부터 다양한 종목들이 아이폰 X 관련주들이 지금 오늘 아웃퍼폼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아이폰 10주년 스페셜 에디션 신제품이다 보니까 아이폰에 대해서는 뭐 충성 고객들이 굉장히 많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주변에 보시면 아이폰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 이번 아이폰 X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지금 선점하려는 분위기도 굉장히 큰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수소차 관련주입니다. 수소차 관련주들 오늘 보시면 주가 유니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한가 진입했고요. 일진다이아도 상한가 부근이 있고 코롱머티리얼도 17%, EM코리아도 7%, JNK 히터도 4.65%나 상승하고 있는데 일단은 전날은 전기차 관련주가 시장을 이끌 대안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면 상승을 했고요. 중국 관련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은 중국에서 디젤과 그리고 휘발유 차들을 지금 전면적으로 줄이고 전기차, 수소차를 늘려가겠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수소연료 전기차 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선반영이 되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SK하이닉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오늘 장중 신고가 돌파를 했고요. 75,000원 부근까지 바짝 치고 올라온 모습입니다. 3분기 호실적이 기대가 된다라는 얘기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얘기가 나옵니다. 3분기 실적 전망치가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87% 증가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우상향하고요. 목표 주가도 지금 상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롱머티리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롱머티리얼 수소차 분리막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조금 전에 수소차 관련주들 오늘 상한가 진입했다 뭐 이런 얘기들 전해드렸는데요.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코오롱 머티리얼은 오늘 17%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핵심 부품 가운데 하나인 연료전지 분리막 원천 기술이 코오롱 머티리얼이 가지고 있는 핵심 기술이다 라는 점이 주가가 올라가는데 큰 힘을 실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SM 살펴보도록 하죠. SM 같은 경우 엔터 대장주로 알려져 있는 종목입니다. 6%가 넘게 오늘 상승하면서 신고가 경신했는데 엑소의 파워가 아니고요. 엑소의 앨범 이름이 파워입니다. 예, 타이틀곡 파워고요. 선전에 힘입어서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오늘 7시 현재 네이버 멜론 지니 소리바다 등 4개 음원 차트에서 1위에 올라와 있고 지난 19일 발매한 정규 4집 같은 경우에는 음반 판매량 100만 장을 넘어섰는데 최근 들어서 요 10년 내에 100만 장을 넘게 판매하는 그룹은 거의 엑소가 유일무이하다라는 평가로 SM의 주가를 우상향하는데 그리고 슈퍼주니어의 전체 전역 이후에 콘서트 동방신기의 일본 콘서트까지 SM에는 지금 호재가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JYP 엔터부터 6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위부터 살펴볼 텐데요. SM이 나왔으니 JYP 엔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 SDI, EM코리아, A1M까지 나오는데요. JYP 엔터테인먼트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정 씨가 수장으로 있는 JYP 엔터 7%가 넘게 급등하고 있고요. 오늘 장중 9,000원대까지 뚫고 올라간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 호실적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 JYP에도 SM은 엑소가 있다면 JYP에도 갓세븐이 있고요. 또 트와이스가 있습니다. 트와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본에서도 흥행에 성공하면서 2019년도까지 300억 원의 영업이익이 예상이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요. 신일 남자 그룹 데이식스부터 해서 갓세븐 다양한 그룹들이 지금 포진이 돼 있기 때문에 JYP 엔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상향할 수 있는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격이 많이 준비가 돼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기관의 동반 쌍끌이 매수가 나오면서 6%대 강세가 나옵니다. 30만 6천 원 오늘 52주 신고가 또 돌파하면서 30만 원 터치를 했는데 이 공장 가동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적 개선이 되고 있고요. 매수 투자 의견 목표 주가 33만 원 커버리지까지 지금 제시한 증권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삼성 SDI입니다. 전기차용 전지사업 성장 기대감이 있고요. 신고가 장 초반에 경신을 했는데 현재는 차익 실현 매물이 살짝 나오면서 20만 원대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전기차와 관련된 그리고 OLED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삼성 SDI 최근 들어서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EM코리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핵융합 실험로 핵심 기술 세계 최초를 제어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세를 보이는데 장중에는 4,285원대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세계 핵융합 장치 중 최초로 국제 핵융합 실험로 기준 운전 조건 하에서 플라즈마 경계 영역 불안정 현상의 장시간 제어에 성공했다. 이 기술이 굉장히 획기적인 것이다라는 시장의 평가를 받으면서 오늘 주가가 우상향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A1M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 주주가 변경이 됐다고 하는데요. 주식 양수도 계약 해지가 됐고요. 또 이제 급락이 오늘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장중에 3,600원대까지 떨어졌었는데 현재는 주가가 밑꼬리 달고 위로 많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최대 주주가 변경된 주식 양수도 계약이 해지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양수도 대금 미지급으로 해지됐었다고 전날 공지한 바가 있었습니다. 주가가 그래도 장 초반보다는 많이 올라온 상황이네요. 2시 48분 32초 지나고 있고요. 이 시각 인기 검색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가치주 투자 전략 김치균. 애널리스트보다 뛰어난 종목 분석가 김진석. 많은 종목들을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짚어보는 시간,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남겨주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 동부증권 범어지점의 김치균 대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김진석 소장부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소장은 매번 테마를 가지고 종목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오늘은 어떤 테마를 주제로 해볼까요? 네, 어저께 금융투자가 예상보다 공격적인 순매수했습니다. 어제 가운데서는 외국계가 약 1,500억 정도 순매도했는데요. 자, 전일 금융투자가 3,099억. 최근 들어서 금융투자가 이렇게 매수한 적이 상당히 없었는데 어저께 3,000억 이상 매수했는데요. 아신 것처럼 오늘 한국 시간으로 오전 7시에 어떻게 보면 유엔 안보리에서 이제 북한 관련 제재 이런 일이 있는 그 전날 이렇게 금융투자가 3,000억 이상 순매수했으면 과연 시장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그런 관점으로 오늘은 먼저 어저께 금융투자가 매도했던 종목들 가운데서 판단을 좀 받는 것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일 그 금융투자 쪽에서 매도했던 종목 가운데서 카카오가 올라왔는데요. 다만 눈에 띄는 것들이 카카오가 52주 신고가가 어저께 있었고요. 최근 들어서 카카오의 주가에 대한 변동성은 증권사마다 카카오에 대한 방향성이 상당히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신증권은 목표가를 20만 원 제시했고요. 그 다음 날에는 메리츠증권이 목표가를 15만 원 제시하는 것처럼 카카오에 대한 방향성이 상당히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금융투자에서는 카카오를 일단 매도했다 보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카카오 관련돼서 이제는 전이죠. 전 카카오 관련돼서 과거에 다음 시절이 있을 때 다음의 창업자인 이재용 전 창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 관련돼서 부정적인 얘기했습니다. 어떤 얘기했냐면 공정거래위원장이 전체적으로 IT 업종을 잘 모른다. 그리고 인터넷 이런 부분을 잘 모르고 어떻게 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들어서 인터넷 쪽에 이런저런 조사 이런 부분들은 오만하다, 이런 평을 가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어저께 카카오가 50일 신고가 이와 맞물려 가지고 금융투자가 카카오를 매도했던 것은 실적이 좋아지는 것을 떠나서, 즉 어떻게 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결국 경제검찰이라고 코멘트를 할 수 있는데 경제검찰과 어떻게든 감정적인 소모가 됐었다, 그런 관점으로 어저께 금융투자에서는 일단 매도 1위를 올려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KT인데요. 자, KT는 입장이 상당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KT, 그리고 LG펄스, 마지막으로 SK텔레콤, 외국계가 연속적으로 매도하고 있고요. 자, 그 가운데서 금융투자도 결국 매도에 다시 한번 동참했는데요. 아신 것처럼 외국계가 통신 3사를 그동안 매도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그 정부 정책, 과거에는 미래부죠. 과거에는 미래부 입장에서 미래부 장관이 청문회 때 이제 통신 3사 관련돼서 통신요금 인하를 좀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예상보다 외국인들은 이제 결국 통신 3사가 자주적인 판단이 아니라 정부의 입김에 의해서 통신업종에 그리고 통신요금 인하가 되고 있다면 2분기는 이미 끝났죠. 3분기 때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할 것이다. 즉 2016년보다 3분기가 부진할 것이다. 그런 어떤 냉담한 판단 속에서 외국계가 매도했고요. 어제는 금융투자가 좀 동참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제일홀딩스입니다. 자, 제일홀딩스가 시장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종목입니다. 제일홀딩스가 지난 6월 달에 들어왔고요. 그 당시에 공모가가 27,000원, 시작 현재는 16,250원이기 때문에 제일홀딩스가 시장에 들어오고 나서 공모가가 하회된 것은 맞지만 이렇게 제일홀딩스가 이렇게 주가가 하락한 이유가 무엇인가 좀 판단해 봤는데 제일홀딩스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하림의 계열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최근 들어서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소위 아들 관련돼서 부당 지원,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민감하게 걸리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몇몇 기업들 가운데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뭘 조사하고 있죠? 결국 어떻게 보면 경제민주화 관점으로 결국 아버지가 아들에 있어서 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적정하지 않은 판단으로 그런 부분을 넘겼다, 그런 부분 조사되고 있는데 따라서 제일홀딩스가 시장에 들어올 때 공모가보다 하회되고 있는 것은 결국 할인 관련돼서,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은 적절하지 않다, 그런 판단 속에서 투자심리 악화가 금융투자 쪽에서 매도를 이끌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번째 신라진에 대한 코멘트를 좀 들려봐야 되겠는데요.
자, 신라진 최근 들어서 50주 신고가 모습을 많이 보이겠습니다. 어쩌면 50주 신고가를 넘어서 한국에 있는 유가증권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 종목 가운데서 바이오 종목들이 그동안 급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요. 다만 금융투자 종목들의 특징들 가운데서 52주 신고가를 터치한 종목들을 금융투자가 최근 들어서 상당히 매도 관점을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몇몇 종목들이 52주 신고가를 갔다 그러면 기계적으로 아마 금융투자 쪽에서는 매도가 들어올 것이다. 그런 관점을 보시는 것이 최근 금융투자의 기본적인 팩트인 것 같고요. 결국 금융투자가 50주 신고가 같지만 그런 종목들이 주가 상승보다 아랫방향을 보고 있다는 것은 최근 들어서 북핵 관련 그리고 예상보다 지역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 주가가 올라갔으면 나는 매도하겠다 그런 색깔이 예상보다 금융투자 쪽에서 최근 많이 눈에 띄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한항공에 대한 코멘트를 좀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자, 대한항공 지난 8일날에 52주 신저가의 모습을 보이겠고요. 아시는 것이 10월달 우리가 이제 장시간 상당히 많은 시간들이 이제 추석 연휴를 보내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정부가 추석 연휴가 관련돼서 하루를 더 늘렸죠. 기본적인 정부 입장은 이렇게 정리된 것 같습니다. 하루를 더 늘리면 내수가 좋아질 것이다. 이런 좀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의 주가는 신저가 모습을 기록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지난 9월 6일날 31,250원 신저가 모습이고 이 시각 현재 32,850원이기 때문에 정부가 원하는 어떤 내수 촉진, 내수 활성화에는 예상보다 좀 비껴나 있다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도 추석 연휴 때 물론 제주도를 갈 수도 있겠지만 똑같은 가격이면 외국을 나가겠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대한항공을 탈 수 있는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을 탈 수 있는 또한 진에어든 소위 제주항공 이렇게 LCC 즉 저비용 항공사를 탈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대한항공 주가가 상대적으로 밀렸다고 좀 말씀드려볼 수 있겠고요. 또한 두 번째로는 결국 한국발 리스크가 많이 있었죠. 최근 들어서 북한발 리스크, 지난 9월달 들어서도 핵실험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난주 같은 경우 9월 9일날 북한이 미사일을 과연 누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다는 것은 결국 외국 사람들이 대한항공을 통해 한국에 오자는 말도 되겠고요. 뒤져보면 한국 사람도 대한항공을 통해서 외국 나가기에는 그만큼 한국 여러 가지로 정치적인 리스크 그리고 북한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 관점으로 대한항공 예상보다 투자 심리가 악화되고 있다 보겠습니다. 따라서 전일 금융투자가 매도했던 5개 종목을 보면 50주 신고가 중심으로 매도했고요. 따라서 어저께 금융투자가 순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면을 보면 여전히 주가가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환기시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융투자 쪽에서 매도한 종목들 5종목들 저희가 쭉 짚어봤고요. 김치균 대리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치균 대리님 오늘 어떤 종목부터 가볼까요? 예, OCI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OCI는 최근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좀 이러한 상승세는 연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오늘도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주가가 조정을 받더라도 단기 조정에 그치고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이란 전제로 목표 가격은 12만 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최근 OCI 주가 상승 배경은 지난주도 설명드렸다시피 폴리실리콘 가격 상승이 있고요. 상반기에 중국하고 미국에서 태양광 제품 수요가 증가하면서 8월달 말에 폴리실리콘 가격이 16.2달러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6월 말 가격에 비해서 한 16% 정도 상승한 가격이고요. 중국 정부에서 환경 규제 때문에 중국 내에 폴리실리콘 생산이 좀 제한되고 있어서 단기적으로 폴리실리콘 가격 상승 흐름은 좀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전망에 근거해 본다면 OCI의 폴리실리콘 사업부의 이 개선은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연말에는 중국에서 한국산 폴리실리콘 관련해서 반덤핑 관련된 조치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중국과 우리나라 양국 간의 정치 외교적인 갈등을 고려해 본다면은 우리에게 좀 우호적이지 않은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말할 수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우호적이지 않은 조치가 나오게 된다면은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 부분에서 좀 조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좀 OCI가 폴리실리콘 매출의 80% 정도를 중국으로 매출하고 있기 때문에 반덤핑 관련해서 이제 뉴스가 나오게 된다면은 OCI 주가 상승에 좀 발목을 잡을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관련 뉴스를 좀 집중해 보시면서 일시적 충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아시고 이제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전력입니다. 지난 한 주 한국전력의 주가는 좀 지속적으로 지금 하락을 했고요. 올 한 해 한국전력의 주가가 실적 악화하고 그다음에 탈원전 관련해서 정책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가 하방 압력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도 좀 그런 점이 있고요. 실적 부분을 우선 말씀드리자면은 2분기에 한국전력의 원전 가동률이 한 75% 정도로 기록했는데 이것은 회사 측에서 제시했던 목표치 78%를 하회한 수치입니다. 이로 인해서 실적의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70% 정도 감소하는 실적 악화를 보였고요. 이 때문에 주가가 계속 하방 압력을 받아왔고, 다만 이러한 실적은 4분기에 원전 가동률이 회복되기 때문에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올해를 바닥으로 해서 내년도부터 회복되리라고 기대할 만하고요. 정부의 에너지 정책 중에 산업용 요금 개편 같은 이슈는 한국전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현재 주가는 각종 악재가 반영되어서 기업 가치 대비 저가에 거래되고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배당 수익률이 작년 배당 기준으로 해서 4% 후반대라서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배당주에 대한 매력이 좀 부각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45,000원 정도까지 빠지게 된다면 그 가격대에는 매수하셔서 1차 목표 가격으로 48,000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비코전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아비코전자는 200일 이평선의 지지력을 확인하는 모습이었고요. 7월 이후에 계속 하락했던 주가는 좀 이제 다시 상승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합니다. 오늘 다소 좀 하락폭이 다시 주가가 좀 조금 바뀌긴 하지만은 계속 상승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요. 목표 가격은 1만 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이 회사 추천 근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부채가 거의 없는 와중에 거의 없는 상태에서 현금성 자산하고 유동금융자산이 시가총액의 60% 정도 된다는 저평가 매력이 한 가지고요. 그다음에 다른 한 가지는 이 회사의 제품이 휴대폰뿐만 아니라 자동차 전장 부품 쪽에서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서 매출처가 다변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15년부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향후에도 매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8,000원 아래 가격에서는 매수하셔도 된다고 보고 있고요. 1차 목표 가격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만 원을 지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비아트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비아트론에서 공시가 하나 나왔는데 중국 로컬 기업에 111억 규모의 디스플레이용 제조 장비를 공급하기로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향후에도 이런 장비 공급 계약은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설비 투자가 지속됨에 따라서 계속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LG 디스플레이도 지난 7월 말에 OLED 패널 중심으로 설비 투자를 발표함에 따라서 LG 디스플레이의 주요 장비 협력 업체인 비아트론이 좀 수주 기대감이 있는 상태입니다. 2분기에서 좀 이연대에서 3분기에 반영된 실적도 있고 해서 비아트론의 3분기 실적은 분기 실적 기준으로 해서 사상 최대일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 로컬 기업과 LG 디스플레이향 수주 모멘텀이 이어져서 내년도 실적 전망도 밝은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매수 관점을 보고 있고요. 현재 가격에서 매수하셔서 1차 목표 가격으로 27,000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두산인프라코어입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이번 주에 처음 말씀드리는 종목이고요. 매매 전략부터 말씀드리자면 7,900원 정도에서 매수하셔서 1차 목표 가격으로는 1만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중장비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동안 두산인프라코어에 부담을 주던 중국 법인이 턴어라운드 하면서 실적 개선을 이끌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입니다. 3분기에는 중국 굴삭기 판매가 비수기라서 판매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지만은 서부 지역 고속도로 투자 확대로 인해서 3분기 두산인프라코어의 중국 굴삭기 판매량이 기존 추정치보다 39% 정도 증가할 것으로 좀 수정된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본격화되었다고 보기는 힘들지만은 본격화될 경우에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중국의 1대1로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켜볼 만한 그런 종목이기도 하다는 판단이고요. 그래서 7,900원에 이제 매수 목표 가격을 제시해드리고 1만원 정도를 매도 목표 가격으로 설정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 지금보다 살짝 하단인 7,900원 정도에 매수하고 만원 정도 목표가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들어봤습니다. 자, 매수 포착 타이밍 기회 왔다고 하는데 동부증권 압구정 금융센터에서 왔네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우 DHP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우입니다. 지금 3시 5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얼마 남지 않은 시간입니다. 어떤 종목 저희가 짧게 볼까요? 예,
최근에 이제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중에 좀 잘 안 알려졌는데 세노텍이라는 종목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그 세노텍은 이제 세라믹 비드라고 세라믹 비드를 생산하는 그런 업체인데, 실제 이제 세라믹 비드를 생산하는 업체는 국내에서 뭐 유일하고요. 거의 전 세계 3위권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세라믹 비드는 이제 그 뭐 나노 분쇄 기술, 뭐 세라믹 소재 설계 기술, 이거 이제 결합해서 만든 그 제품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산업에 이제 쓰이는데요. 뭐 페인트 산업이라든가 뭐 제조업이라든가, 또 최근에는 2차 전지용 이 업체가 세라믹 비드로 해가지고 여기는 성장성에 대한 기대가 간간히 이제 주가 탄력을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 얼마 전에는 이제 최대 주주가 변경을 했죠. ENFP로 이제 변경이 됐는데, 실제 이 업체 같은 경우는 환경 그 관련된 업체들을 좀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이 그 세노텍의 2차 전지 그 세라믹의 성장성,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투자를 감행했다 이렇게 보시면 됐고, 그 뉴스의 한 차례 급등 이후에 최근에 차익 매물이 지속적으로 나왔습니다만은 차익 매물은 오히려 좋은 저가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자리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이 전기차 성장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이 동사 같은 경우도 현재 구간은 그 장중 변동이 언제든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저점 구간에서 뭐 매입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종목으로 보고요. 오늘 왜 주중이 들어온다 그러면 한 4,200원 선, 이 라인선 정도에서 매수를 감행하신다 그러면은 좋은 매수 자리 포인트가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목표가는 5,000원 정도로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나 뭐 시세가 생각과 반대로 역방으로서 4,000원을 깨는 흐름이 나온다라면은 손절가 4,000원으로 잡고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부증권 압구정금융센터의 이재호 DHP와 함께했고요.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종목 상담 남겨주셨는데 9361번님께서 이마트 매수가는 23만 원, 비중은 10%. 목표가 어느 정도로 가져가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내수 대장주라고 할 수 있겠죠, 이마트? 그렇죠. 자, 최근 들어서 이마트가 상당히 좀 긍정적인 것, 그리고 부정적인 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네. 자, 무엇보다 정부가 이제 이마트를 비롯해서 소위 그 대형 할인점, 대형 방판점은 상당히 정부가 지금보다 규제를 강화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마트를 비롯해서 몇몇 소위 그 유통업종들의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것이 최근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화면을 통해서 이마트의 어떤 흐름을 잠깐 좀 리뷰를 좀 드려보겠는데요. 자, 이마트의 주가가 지난 7월 달에 26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이후에 주가가 좀 약세 모습 보이는데요. 자, 이때 통상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이마트는 하락하는 것이 맞다는 평가를 가지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계속 제가 공정거래위원회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있지만, 정부가 결국 그 상대로 중소기업들 그리고 중소유통을 도와주고 있고, 그리고 소위 대기업의 어떤 이런 할인점, 양판점 예상보다 규제를 강화하겠다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보면 2016년도 2분기보다 2017년 3분기가 급감하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 3분기를 들어서고 있는데, 현재까지 정부가 이런 패턴이라고 그러면 지난 3분기보다 이번 3분기가 부정적일 거였다, 그런 어떤 관점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쪽 라인바 밑에서 아래 하단이 이렇게 외국인의 매매 패턴인데요. 자, 외국인들은 뭐 연일 그 어떻게 순매수한 날도 많았지만 어떻게 보면 순매도한 날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은 이와 관련해서 아직 스탠스가 정확하게 안 잡혀 있다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 빨간색 라인은 누적적으로 금융투자가 순매수했던 패턴을 보입니다만, 이것이 지난 8월달 이후에 주가는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금융투자는 순매수하고 있음에도 이런 어떤 매매 패턴 속에서 주가가 예상보다 약세 모습을 가고 있다는 것이 최근 들어 이마트의 기본 특징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유의점이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어제입니다. 신한금융투자에서 이마트의 어떤 목표가를 29만 원 제시했고요. 이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이제 이마트가 공식적으로 밝혔죠. 이제는 우리가 중국에서 철수하겠습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자, 신한금융투자에서는 이번에 목표가 29만 원 제시를 했으면서 그 기본적인 내용이 이제는 중국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마트의 주가 오른 것이 맞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제는 장중에 3% 급등을 했고요. 뭐 어제 가운데서는 장 마감하고 보니 별로 이렇게 상승하지 못했지만, 기본적으로 어제 오늘 주가가 빨간불이 보이고 있다는 것은 이제는 소위 우리가 아모레411을 비롯한 이마트, 소위 중국시장 종목들이 이제는 중국에서 빠져나오라 그런 시그널을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다만 어저께 신한금융투자에서는 목표가를 29만 원 제시했는데 이 시각 기간의 수급 가운데서 매도가 신한금융투자가 매도 3위로 올라왔다는 것은 증권사 리서치센터에서는 이마트를 사입소 이렇게 얘기해놓고서 만약 운용 쪽에서는 매도했다는 걸 보면 신한금융투자에서도 결국 증권사의 어떤 매매 패턴과 그리고 운용과 예상보다 좀 엇갈리고 있다고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정남 이마트의 매매 흐름이나 방향들은 기본적으로 기관들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씀 드려보겠고요. 부정적 이면에는 정부가 예상보다 양판점 할인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보다 더 옥죄겠다 그런 관점 속에서 투자 심리는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이마트에 대해서 좀 자세히 또 업종에 대한 이야기까지 분석까지 쭉 해주셨습니다. 자, 종목 상담 잠시 뒤에 또 이어가 보도록 하고요. 김진석 소장의 5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어떤 종목을 좀 볼까요? 어저께 정말 공격적으로 순매수했기 때문에요. 자, 그렇다면 정말 안보리 회의 전날 금융투자가 어떤 메리트를 가지고 어떤 종목을 사는지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삼성전자입니다. 자, 삼성전자 지난 일주일 동안 예상보다 급등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지지난주죠. 어떤 북한 핵실험 이후에 이제는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판단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지난주에 삼성전자가 결국 외국인보다 즉 기관의 순매수 속에 상당히 상승했고요. 시작 현재는 약 13,000원 즉 247만 7천원대 모습을 보이겠는데 결국 금융투자가 결국 어저께 삼성전자를 왜 이렇게 매수했는지 그런 부분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 2시죠. 이제 애플의 아이폰, X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그것이 결국 어떻게 보면 그리스 X이기 때문에 10이라는 말이 정확하기 때문에 이제는 아이폰 X라는 표현보다 아이폰 10 이게 좀 적합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자, 내일 새벽 2시에 나옵니다. 자, 이와 관련되어 삼성전자 오늘의 주가 하락은 결국 내일 결국 이번에 아이폰 어떻게 보면 10년 만에 리미트 에디션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오늘은 투자 심리가 좀 악화되고 있는 것을 보면 어저께 즉 아이폰 어떻게 보면 아이폰 10 나오기 이틀 전에 금융투자가 삼성전자를 왜 샀을까 그런 어떤 약간 더 갸우뚱하는 모습 속에서 어저께는 금융투자가 삼성전자를 매수했다고 보겠고요. 자, 두 번째 현대모비스입니다. 자, 현대모비스 업종 신저가의 모습을 좀 보이겠고요. 최근 들어서는 금융투자는 매수했지만 전체적으로 기간을 보면 매도했던 종목 가운데 하나가 결국 현대모비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현대모비스는 기본적으로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 현대모비스 소위 이것이 현대차 트로이카 3인방이라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의 주가는 시청자 여러분께 충분히 아실 것입니다. 현대차가 소위 컨퍼런스 콜하면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결국 사드 보복 때문에 현대차가 실적이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기아차도 부정적입니다. 마지막으로 현대모비스가 부정적이라는데 여기서 우리가 짚어볼 것이 있습니다. 자, 금융투자가 어저께 현대모비스를 매수했다는 것은 결국 이쯤에서는 저점이지 않을까. 어저께는 21만 5천원대 장중 저점을 찍었습니다만 단기적인 메리트는 있지만 긴 롱텀 관점으로 보면 이제는 어떻게 보면 오늘 안보리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북한 관련돼서 제재를 했기 때문에 과거 사드1 이제는 사드 시즌2가 들어서는 이런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중국이 결국 한국을 비롯해서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 이런 종목들에 있어서 사드 보복 관련돼 지금보다 더 커질 수 있다. 그런 관점으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데요. 어저께 금융투자가 현대모비스 샀다는 것은 뭔지 몰라도 장중 저점이기 때문에 기계적인 매수이지 않을까. 그 외에는 딱히 설명드릴 게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포스코에 대한 말씀 드려보겠는데요. 자, 포스코 예상보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한미 FTA에 관련돼서 폐기하겠다는 평가가 지난주에는 쏙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사드 관련돼서 이제 내기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어쩌면 미국이 한국을 향해서 했던 즉 한미 FTA 폐기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사드 내기를 들어오기 위한 어떤 정치적인 그런 기술적인 테크니션이 아닌가 그런 의견이 드는데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미국이 다시 얘기했습니다. 한미 FTA 폐기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결론적으로 그런 관점을 보면 일단 포스코를 비롯해서 철강업종 그리고 삼성전자 소위 한미 FTA가 폐기된다면 예상보다 부정적인 종목들 업종들이 있는데요. 자, 이와 관련돼서 어저께 결국 금융투자가 포스코를 샀다는 것은 한미 FTA가 폐기될 수 있다 이런 관점인지 아니면 폐기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관점인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최근 들어서 외국계는 순매수 그리고 기관들은 아직까지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가운데서 포스코에 대한 방향성 정말 아직까지는 미국이 좀 정해줘야 될 정도로 판단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네이버에 대한 평가를 좀 가질 것 같은데요. 앞서서 금융투자 입장에서는 카카오를 매도했고요. 또한 네이버를 매수했습니다. 아무래도 금융투자가 전일
카카오를 매도했다는 걸 보면 공정거래위원회 관련해서 갈등이 있는데 결국 갈등의 주체는 결국 네이버인데요. 네이버 최근 들어서는 매수보다 매도 각도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저께 71만 7천원대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카카오 관련돼서 증권사 목표가가 100만 원 갈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우리가 지난주에 나왔는데 최근 들어서 목표가를 95만 원대 그리고 93만 원대 가고 있다는 것은 결국 미국의 빵이라는 종목, 즉 페이스북 그리고 알파벳 또한 여러 가지 넷플릭스 수많은 소위 빵이라는 종목들이 최근 들어 주가 하락과 맞물려 가지고 네이버의 주가가 아직까지 하락하고 있다 보겠고요. 전체로 네이버에 대한 증권사 평가가 이제는 100만 원대에서 90만 원대 언제까지 밀려 있다는 걸 보면 아직까지도 네이버에 대한 판단은 지금보다 더 필요할 수 있다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이 종목들은 주가가 하락했던 거 시청자 여러분께 충분히 아실 것이고요. 자, 이 종목이 지난 2015년 7월달, 그러니까 2015년 7월 7일이 사드 배치 그 전날입니다. 그 당시에 7월 2일날 45만원대, 이 시각 현재는 26만원대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보면 거의 반토막 아니더라도 30% 때로 40% 주가가 하락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아모레퍼시픽 같습니다. 가끔 제가 아모레퍼시픽 IR 담당자한테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자, 실적이 부진한 기본적인 이유가 즉 사드 배치, 어떻게 보면 중국발 악재라는데, 제가 볼 때 중국발 악재가 이젠 1년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아모레퍼시픽의 주가가 오르지 못한다면 이것은 중국의 핑계가 아니고 이제는 아모레퍼시픽의 책임으로 정확하게 물어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최근 들어서 주가에 대한 방향성, 아직까지도 많은 참여자들, 즉 중국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의 주가가 좋아지려고 그러면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돼야 된다, 이런 어떤 상투적 얘기를 좀 드려봐야 되겠는데요. 저도 그런 관점으로 아모레퍼시픽의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결국 중국이 사드 관련돼서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때 아모레퍼시픽을 비롯해서 소위 중국발 종목들 애널리스트의 판단도 이제 믿을 수 없고요. 중국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종목들의 판단들은 중국에 넘겨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까지 삼성전자부터 금융투자가 어제 장에서 매수했던 종목들 위주로 분석을 쭉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제 김치균 대리의 종목 들어봐야 될 텐데, 김치균 대리님 어떤 종목부터 말씀해 주실 건가요? 와인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지난주 와인솔 주가는 좀 상승 흐름을 좀 보였고요. 기관 매수세가 상승을 이끌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 2주간 연속적으로 기관이 와인솔을 매수했는데 이 기간 동안 대략 29만 주 정도를 순매수했고요. 발행 주식수로 따지면 1.3% 정도 되는 수량입니다. 계속 설명드렸다시피 그 와이솔이 만드는 제품은 통신 서비스가 고도화될수록 휴대폰에 들어가는 개수가 증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G 시대가 접어들게 되면은 이 제품의 매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요. 현재 중국 쪽으로도 매출이 일어나고 있고 점유율도 점점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사측에서는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니까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설비 투자를 진행 중에 있고요. IoT 시대에 필요한 통신 모듈인 IoT 모듈도 와이솔에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미 SK텔레콤의 IoT 전용망에 모듈 납품사로 선정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매수 목표 가격으로는 15,000원 정도로 지시해드리고 1차 목표 가격은 17,000원 정도로 이렇게 지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고려아연입니다. 최근 고려아연의 주가는 지속적으로 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러한 주가 상승의 배경은 비철금속 가격의 강세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달러 약세하고 글로벌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비철금속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소재 관련 종목들의 주가 상승세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비철금속의 가격 상승과 더불어서 중기적으로 아연 공급량 확대에 따른 재련 수수료 상승이 기대되기도 합니다. 내년도에 전 세계 아연 정광 공급이 10% 정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로 인해서 재련 가격 또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투자 레포트에 따르면 여기에 근거해서 2018년도 영업이익 예상치를 11% 정도 상향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고려아연의 실적은 단기적으로는 아연 가격의 상승세에 좀 근거하고 있고 중기적으로는 아연 재련 수수료 인상에 근거해서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주가도 긍정적으로 보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1차 매도 목표 가격은 55만 원으로 제시해드렸는데 그대로 유지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아기업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아기업의 주가는 7월 이후에 계속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최근 부동산 투자 심리가 악화되면서 건자재 관련 기업들에 대한 우려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해외 사업을 좀 확장하고 있고요.
향후 기업 이익이 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어서 다른 건자재 업체와는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동아 기업은 현재 베트남에 2개 라인을 가동 중에 있고요. 이 중에서 제2호 라인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이번 3분기부터 인식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19년 생산 목표로 강화마루 생산 투자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동사에서 베트남 공장에서 나온 제품은 미국 수출용 가구 업체의 원재료로 납품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베트남에서 고가주택 중심으로 마감까지 완성된 형태의 분양이 인기를 좀 끌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강화마루를 생산해서 베트남 시장에 직접 판매하겠다는 사업 형태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아 기업의 영업이익은 국내 사업과 해외 사업으로 다양화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되면 실적 안정성이 높아지면서 또 실적도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가격에서 매수하셔서 1차 목표 가격으로는 46,000원 정도를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노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노션이 어제 좀 큰 폭의 급락을 기록했습니다. 장중 한때 7% 정도 하락을 했는데 이 급락의 원인은 현대차 그룹의 중국 관련 이슈 때문으로 파악이 됩니다. 지난 주말에 중국 북경 기차가 부품사 교체를 요구하면서 현대차와의 합작 관계를 청산할 수 있다는 좀 의존을 비쳤고요. 안 그래도 현대차의 중국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이슈가 터짐에 따라서 중국 사업이 좀 난항을 겪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노션의 매출 총이익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분기 기준으로 3%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중국 쪽 매출 총이익이 감소해서 올해 하반기에 실적 부담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핵심 지역은 미주 지역하고 유럽 지역인데 이쪽의 수익성은 전혀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3분기 실적은 코나와 스팅어 관련 매출, 그다음에 G70 광고 매출이 반영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주가도 반등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오늘 좀 반등이 좀 나왔고요. 그래서 좀 일시적인 급락은 저가 매수 기회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가격에 매수하셔도 된다고 보고 있고요. 1차 목표 가격으로 75,000원 정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진테크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난주 유진테크의 주가는 좀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기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주가 상승을 이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당시 현재가에 매수하셔서 목표 가격은 22,000원을 제시해드렸는데 이번 주 단기 급등에 따른 주가 조정 시에 19,000원 부근에서 매수하셔서 22,000원까지 보유하시는 것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유진테크는 3D 랜드 반도체 설비 투자 수혜주로 분류가 되는데 최근 이쪽에 3D 랜드 쪽에 설비 투자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지난 8월 말경에 중국 시안 2공장 설비 투자 계획을 공시를 했고요. 1차적으로는 70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공시가 됐는데 2차 장비 투자가 진행되면 최대 100억 달러까지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3D 랜드 공장의 건설 기간을 마무리를 2018년 말에서 1분기 정도 마무리를 앞당기기로 수정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유진테크의 3D 랜드 플라즈마 장비가 공급이 재개될 것으로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내년도부터 실적이 증가하리라는 전망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주가 상승을 예상하고요. 주가 조정 시에 매수하셔서 1차 목표 가격은 22,000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치균 대리의 5종목 들어봤고요. 대리님, 저희 문자 상담 하나 바로 가려고 하는데 괜찮으세요? 예. 예, 현대중공업 종목입니다. 1182번님께서 현대중공업 156,500원의 비중이 높아요. 50%. 손절해야 되는 타이밍인지 여쭤보셨는데 김치균 대리님 어떻게 보십니까? 현대중공업이나 건설업이나 조선업이나 건설업 같이 수주 산업 같은 경우에는 주가를 움직이는 동인이 수주 소식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주를 크게 따면은 주가가 거기에 탄력을 받아서 오르는 경향이 많고요. 근데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현대중공업뿐만 아니고 조선업 전체가 올 초까지만 해도 좀 수주 회복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수주 소식이 별로 좋지가 않았고요. 그럼에 따라서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망가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게 얼마 전에 대형 컨테이너선이 고부와 가치 선박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 대형 컨테이너선까지 중국 조선업체에서 수주 경쟁에서 좀 밀리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 때문에
향후에 그 수주 기대감도 좀 많이 약화된 상황이라서 주가가 이렇게 빠지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일거리가 줄어듦에 따라서 얼마 전부터는 지금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직원들을 휴가 보내는 그런 것까지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상황까지 몰렸습니다. 당분간 이런 거는 해결될 것 같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주차트상으로 보시면은 상승 추세선을 무너뜨린 상황이라서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손절하시는 게 더 낫다는 의견이고요. 주가가 빠진다면 12만 원까지는 우선 좀 열어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손절을 하셔서 리스크를 관리하시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13만 6,500원이고 오늘 1% 정도 그래도 반등 나오고 있는데 지금 가격이라도 손절하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종목만 더 종목 상담 가볼 텐데요. 0981번님께서 SK하이닉스 68,200원에 비중 20% 전략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일단 SK하이닉스 오늘도 52주 신고가 나온 종목인데 어떻게 할까요, 소장님? 맞습니다. 오늘도 52 신고가, 즉 74,900원까지 찍었는데요. 제가 볼 때 이 종목은 좀 약간 좀 시간을 좀 가지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SK하이닉스가 그동안 상승했던 팩트 가운데서 물론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반도체 업종의 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상승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자, 최근 들어서 도시바 메모리 관련돼서 인수 주체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에는 SK하이닉스가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됐다가 또한 웨스턴 디지털로 넘어갔다가 지금 기사를 보니까 내일 도시바가 웨스턴 디지털과 우선 협상 대상자로 결정될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자, 먼저 화면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시장에 대한 고민을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곧 보실 의미가 결국 HTS 상으로 우리가 SK하이닉스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52주 신고가를 넘어서 74,900원대. 이게 역사적 신고가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기를 보면 2017년도 1월 달에 약 4만원대 모습을 보고 있고요. 좀 더 가까이 좀 이렇게 좀 세밀하게 보시면 2016년 5월 달, 즉 1년 반 만에 이 주가가 3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다만 특징적인 것들이 최근 들어서 정확하게는 최근 어떻게 보면 8월 달 이후에 주가가 상당히 상승했는데요. 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자, 외국계는 매수보다 매도량이 많았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9월 초에 급등했던 것은 어쩌면 SK하이닉스가 3분기 실적을 넘어서 도시바 관련돼서 SK하이닉스가 일정 부분 인수하지 않을까 그런 좀 판단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일본 측에서 도시바 메모리는 결국 웨스턴 디지털, 즉 미국계 기업으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가 상승했다는 것은 아직까지 도시바 메모리 관련돼서 SK하이닉스가 일정 부분 인수하지 않을까 그런 어떤 기대감이 일단 녹여있다 보겠고요. 자, 그럼 미국 증시 속에서 웨스턴 디지털의 어떤 모습을 보면 좋겠습니다. 자, 앞서서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약 2016년 5월달 대비로 3배 이상 상승했다는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자, 웨스턴 디지털이 현재 도시바 관련돼서 계속 분쟁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도시바 메모리 측에서는 이제 우리가 WDT, 즉 웨스턴 디지털 쪽으로 팔 것입니다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종목의 주가도 2016년도 최저가 모습에 있어 상당히 상승했습니다. 지난 시기를 보면 이 종목의 주가가 3배 상승했는데 다만 특징적인 부분들이 지난 며칠간 주가가 그렇게 급등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일본 측 입장을 보면 웨스턴 디지털로 도시바 메모리, 즉 랜드 메모리 쪽으로 인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예상보다 주가가 상승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웨스턴 디지털 그리고 SK하이닉스가 과연 어느 쪽으로 갈지 아직까지 도시바 메모리의 어떤 마음을 모르겠다 그런 것 좀 보여주겠고요. 정리하면 SK하이닉스 관련돼서 아직까지는 보수적인 전략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좀 자세히 들어봤고요. 장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김치균 대리는 시간 관계상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저희가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부증권 파머지점 김치균 대리와 이야기 나눠봤고요. 예상치 교지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하죠. 코스피 지수 2364.08포인트 마감 예상입니다. 0.2% 역시나 강보합권 마감이고요. 전 시간대와 거의 차이가 없는 지지부진한 흐름들 지속적으로 이어갑니다. 일중 흐름들 짧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중 흐름들 보시면 2367포인트 고점, 2360포인트 저점 딱 중간 정도에서 오늘 변동 거의 없이 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수급 주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여전히 외국인은 파는데 외국인 매도 물량이 더 늘었습니다. 1983억 원대까지 늘었고요. 기관은 1291억 원 삽니다. 전 주체가 사고요. 개인은 249억 원 각각 순매수입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약보합권 수준이고요. SK하이닉스 오늘 역사적인 전고점 터치를 했고요. 꽤 많이 올라갑니다. 현대차 그리고 포스코는 각각 0.74%씩 사이좋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체크해보도록 하죠. LG화학 하락이고 한국전력, 삼성물산 보합 그리고 네이버 신한지주는 올라갑니다. 코스닥 시장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660포인트 지금 터치하면서 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중 흐름 체크를 해보시면 지금 정도에 끝나면 코스닥 지수는 오늘 고점 마감이 되는 겁니다. 660 저점 658 거의 변동이 없었다 보시면 되고요. 수급 주체 한번 확인을 해보면 여전히 외국인이 사는데 외국인 매수 물량이 707억 원대까지 늘어났습니다. 개인 기관 지금 251억 원, 385억 원 각각 순 매도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볼 텐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메디톡스, CJ ENM, 신라젠까지 모두 상승하고 특히나 신라젠이 하락에서 상승 반전을 하고 있다. 이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총 상위주들 전체적으로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마지막으로 체크합니다. 자, 휴젤도 상승하고요. 로엔도 상승합니다. 하지만 바이로메드가 오늘 7%대 급락이 좀 나오고요. 코미팜 역시 3% 비교적 큰 낙폭이 보입니다. SK머티리얼즈 소폭 상승 마감입니다. 자, 오늘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화요일장 지금 정리가 되어 가고 있고요. 오늘장에 대한 이야기 잠깐 들어보도록 하죠. 소장님, 오늘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은 뭐 이틀째 상승했다 이렇게 좀 보겠고요. 예. 아시는 것처럼 한국 시간으로 새벽 7시죠. 안보리 관련돼서 입장이 정리되는데 어떻게 보면 일단 안보리 관련돼서 정리된 부분들이 좀 이렇게 예상보다 북한 관련돼서 제재 조건이 너무 약하다 이런 평가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안보리가 끝났다 그런 부분들이 한국 입장에서 보면 일단 한 단락 좀 리스크는 좀 끝났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다만 특징적인 것들은 오늘 같은 경우에 상승 종목이 448개고요. 하락한 종목이 335개인데요. 최근 들어 상승 종목이 이렇게 많은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난 며칠간 즉 9월 3일 어떻게 9월 4일이죠. 9월 4일 같은 경우에는 상승 종목이 125개, 오늘은 456개이기 때문에 지난 9월 4일을 대비로 보면 상승 종목이 3배 이상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투자 심리가 어쨌든 좀 좋아졌다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특징적인 것들은 오늘은 그 코스닥 시장의 종목들이 상당히 좀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자, 코스닥 시장 1위부터 10위 가운데서 1위부터 6위, 7위까지 상승했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 바이오 관련주가 상당히 상승세가 커지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메디톡스 또한 신라젠, 휴젤 이런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는데 어쩌면 지금 시장 관련돼서 셀트리온이 좀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아신 것처럼 이제 코스닥 시장의 셀트리온 이제 유가중 시장에 넘어가는 것이 입장이 정리되는데 셀트리온 입장에서 보면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코스닥 시장에 좀 있으면 결국 코스닥 시장에 대정주면서 또 바이오 관련주 대정주인데 괜히 좀 유가중 시장으로 넘어가려고 얘기했나 이런 어떤 약간 퀘스천마크가 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코스닥 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모멘텀이 상당히 바이오 관련주의 모습을 보이겠는데요. 기본적 틀കൾ 가운데서 무엇보다 그 삼성 관련돼서 상당히 바이오 관련주가 시장의 중심을 많이 서 있고 그런 관점 속에서 최근 들어서 외국계가 유가증권 시장보다 코스닥 시장의 어떤 순매수세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이 최근 들어 기본적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작 현재 최근 들어서 코스닥 시장 관련돼서 외국인들의 매입했던 것들 보면 코스닥 시장 오늘 가운데서도 외국계가 흐름 약 763억 개 순 매수 보이겠고요. 개인과 기관의 매도 속에서 전체로 유가증권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제 어쨌든 유행 관련돼서 불확실성은 해소됐다 그런 관점으로 오늘 올랐는데요. 제가 볼 때 오늘 유가증권 시장이 0.27% 그리고 코스닥 시장이 0.54% 상승이면 상승폭은 줄어들었지만 시장은 예상보다 리스크보다도 상당히 완화되는 그리고 둔감한 시장으로 들어섰다는 말씀도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네, 이틀째 상승인데 이 상승에 대한 의미를 짚어주셨습니다. 자, 마감지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는 0.27% 상승한 2365.47포인트의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장 후반에 조금 더 올라온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도 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0.54% 오른 660.06포인트, 660선 탈환하면서 코스닥 시장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3원 40전 내린 1128원 50전에 오늘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장 여기까지 마감하도록 하죠. 조금 전에 함께 하셨던 라이브 매매 타임의 수익률 바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유한타증권 은평지점의 지문상대리 코스모화학이 오늘도 상승을 했습니다. 189.6%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수익률입니다. AR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 SM 종목 오늘 6% 넘게 올라왔는데요. 지금 총 수익률, 누적 수익률이 오늘 11시 기준으로 17.1%의 상승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유한타증권 은평지점의 지문상대리 SM 역시나 뭐 같이 매수를 했고요. 좀 늦게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일이 좀 다르네요. 8월 23일에 최근에 매수를 했는데 수익률이 벌써 15.4%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내일의 일정 투자 정보들 간략히 정리해드립니다. 내일 일정들 쭉 만나보셨습니다. 이제 내일의 시장에 대해서 미리 좀 살펴보고요. 또 전략도 세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어떤 부분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수요일장인데 봐야 될까요? 네, 무엇보다 일단 달러 부분들 다시 한번 좀 정리 좀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쪽을요. 예. 자, 무엇보다 달러 인덱스가 예상보다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떨어지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 잠깐 리뷰를 좀 들어보겠고요. 아무래도 뭐 달러 인덱스는 화면을 통해서 같이 좀 보시는 것이 좀 이해하시기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곧 보시는 흐름들이 달러 인덱스의 모습인데요. 달러 인덱스는 달러 대비로 6개 통화를 묶고 평값을 냈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떨어졌다는 것은 달러 가격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 달러 인덱스의 밴드가 2016년 12월 달에는 약 103.6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요. 자, 지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역사적 신고가, 즉 신저가죠. 그 달러가 100에서 90선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많은 참여자들의 고민들이 이렇게 달러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미국에 무슨 일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미 있는 것들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자, 달러 인덱스가 3월달 같은 경우에 3월달에 어떤 일이 있었죠?
미국의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3월달 그리고 2월달에 기준금리 인상했으면 기본적으로 달러 가격이 강세가 돼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 가격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두 번의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달러가 강세되기 때문에 난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이 실은 경제적인 논리가 맞지만 막상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걱정과 그리고 우려와 반대적으로 달러가 예상보다 약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을 보면 기준금리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달러인데도 계속 약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렇게 됐다는 것은 미국 경기가 안 좋은 것은 아닌가 그런 어떤 우려가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자, 다우지수의 모습을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이게 2017년도 최근 들어서 모습입니다. 뭐 2016년도 빼더라도요. 2017년도 같은 경우에 이렇게 다우지수가 급등의 모습 보이고 있었고 지난 8월 8일 날 22,179선 그리고 오늘 새벽 끝난 미국 증시에서도 22,000선을 다시 한번 탈환했기 때문에 2017년도 이렇게 미국 증시가 상승했다. 그것은 결국 미국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평가를 가지고 있고요. 앞서 강조됐던 것처럼 3월달 그리고 6월달에도 기준금리 인상했는데 자, 중요한 것은 지금 이후의 방향입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죠.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허리케인, 하비 그리고 이제는 뭐 어마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상당히 지난주에만 하더라도 100년 만에 큰 폭풍 하리케인이 올 것이다 했는데 예상보다 이번에 어마에 대해서 방향성은 상당히 좀 약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8월달 그리고 9월달 이후에 과연 이 부분들에 대한 방향성의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는 결국 합의에 넘어서 이제 어마 이런 부분까지 끝났기 때문에 결국 그런 부분들이 경제적인 어떤 충격이 커지고 있는 걸 보면 9월달의 기준금리는 인상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어떤 평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한 종목 가운데 우리가 업종별 흐름 가운데서 제너럴모터스를 좀 보셔야 되겠는데요. 자, 제너럴모터스 어떻게 보면 미국 증시 가운데서 이렇게 자동차 업종의 주가가 그렇게 상승한 적이 많지 않습니다만 지난 8월달 이후에 상승했죠. 자, 이 상승이면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지난주만 하더라도 뭐 허리케인 하비로 인해서 모든 이렇게 강의에다 상당히 번람되어 있고요. 그 가운데서 자동차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자동차 메이커들이 이번에 어떻게 보면 하비 그리고 이번에 어마를 통해서 많은 차가 침수가 됐다면 제너럴모터스를 비롯해서 포드 이런 종목들이 그만큼 교체 수요 즉 침수 차량을 통해서 교체 수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기대감이 오르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런 부분들이 얼마까지 오를지 몰라도 중요한 것은 8월달, 9월달 이런 부분들이 허리케인의 충격이 있어서 일단 자동차 업종의 주가는 상승하고 있다 보겠습니다. 다만 지수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겠는데요. 자, 시장에서 또 다른 고민이 있습니다. 앞서서 달러 인덱스의 어떤 지수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2017년 들어서 주가가 상승할 때 기본 팩트는 3개입니다. 뭐가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SOC 투자를 많이 하겠다, 조치제도를 많이 하겠다, 그런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 부분들, 그 가운데서 트럼프 케어도 통과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최근의 주가, 2017년의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데 상승할 수 있는 기본적 모멘텀, 즉 트럼프 대통령의 조세제도 그런 부분들이 계속 어그러지기 때문에 최근의 주가는 결국 팬텀이다, 즉 유령이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어서 주가는 상승하고 있지만 상승의 모멘텀이 예상보다 엇갈리고 있다 보겠습니다. 또 한 팩트 가운데서 이런 고민들이 있겠죠. 우리가 이제 유로화에 대한 고민을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앞서서 달러 인덱스 부분들은 상당히 급락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뒤져보면 어떻게 보면 달러 대비 즉 유로화 대비 달러와 가격은 즉 달러가 약세가 반대 부분인데요. 자, 1유로당 1.03에서 최근 들어서 1유로당 1.20까지 갔습니다. 원래는 2017년 들어서 1달러당 1유로 이런 스케일을 맞춰야 되는데 예상보다 유로화 강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결국 유로화 강세가 보이고 있다는 거 보면 그만큼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유로존의 고민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달러가 약세이기 때문에 유로가 강세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드라기 총재는 이번에 어떻게 유로존 회의를 통해서 우리도 이제 테이퍼링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예상보다 유로화가 강세 그리고 달러가 약세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충격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원달러 환율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달러가 약세라는 말씀 계속 드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 한국돈의 강세가 얼떨결에 한국돈이 강세가 되고 달러가 약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원달러 환율이 1126원의 모습을 보이겠고요. 2017년 1월 달에는 1200원대, 최근 들어서는 원달러 환율이 1100원대까지 내려갔다는 것은 결국 달러 대비로 봐서 좀 복잡합니다만 한국 돈의 가치, 즉 원화가 강세되고 있습니다. 원화 강세가 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수출할 때 그만큼 부진한다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달러 약세 속에서 전체적인 틀거리가 좀 깨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가운데서 우리가 유엔 안보리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자, 기본적으로 유엔 안보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오늘 한국 증시가 그래도 상승을 해서 기본적으로 불확실성은 해소됐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몇 가지 데이터를 보면 유엔 안보리가 2006년 이후에 북한을 상대로 해서 9번의 안보리 제재가 있다는 것이 지금 데이터인데요. 자, 8번도 아니라 9번의 제재했다는 것은 제가 북한 입장이라고 그러면 이미 내성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북한의 안보리를 통해서 충격이 커져야 되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9번째 제재했다는 것은 이제 북한이 안보리가 어떤 제재하더라도 우리는 상당히 내성이 생겼다. 그런 부분들이 기본적인 팩트인 것 같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이번에 오늘 안보리 회의 가운데 기본적 팩트 가운데서 그동안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에 주문했던 것은 이것입니다. 즉 북한 관련돼서는 어떻게 보면 원유의 공급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충격적이기 때문에 원유 어떤 파이프를 좀 막아달라 얘기했는데, 자, 그것이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반영이 됐죠? 원유 관련돼서 기본적으로 금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원유의 감을 줄이겠다 그런 판단이기 때문에 예상보다 이번에 북한 안보리 관련돼서는 시장의 기대치보다 상당히 좀 충격이 좀 떨어졌다. 그런 좀 판단을 좀 드려봐야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월가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북한 관련돼서 안보리의 기본적인 북한의 충격은 약 10억 불, 한국어로 보면 1조 1350억 정도 충격이 커질 것이라는데 제가 볼 때 이 정도 충격은 북한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특징을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유엔 어떻게 보면 유엔에 있는 미국 대사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자, 헤일리 대사죠. 어떤 코멘트를 했냐면 이번에 북한 안보리 관련돼서 이번에 제재를 했지만 북한이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선 것은 아니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미국의 시그널은 북핵 관련돼서 시그널 가운데서 아직까지도 북한과 좀 대화를 할 수 있다. 이런 시그널을 좀 보이고 있어서 아직까지 이번에 북핵 관련돼서 기본적으로 북한 관련돼서 그리고 미국은 아직까지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을 열어놓았다. 이런 어떤 상당히 부드러운 모습으로 끝났다. 이렇게 정리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사실 대북 리스크부터 해가지고 지금 달러의 향방에 따라서 우리 지금 하반기에 특히 이제 3, 4분기 실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주가가 위로 가느냐 아니면 횡보하느냐 이 부분이 달려 있는 건데, 그렇다면 중점적으로 체크 포인트를 지금 짚어 주셨잖아요. 그럼 내일장 투자 전략을 좀 짧게 한번 가져가 본다면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길게는 이야기 많이 일단 오늘 안보리 관련돼서 이제 유로존과 미국 증시 그리고 어떻게 피드백을 받을지 그런 부분들이 가장 팩트인 것 같고요. 자, 가장 팩트는 저거죠. 내일 한국 시간으로 새벽 2시에 이번에 아이폰 10이 나오는데 이와 관련돼서 과연 한국이 얼마나 대응할지 그런 부분 상당히 고민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8 나오고 나서 아직까지 반응은 좋게 나오고 있지만 이번에 아이폰이 어떻게 보면 10년 만에 또 리미트 에디션으로 상당히 좋게 나와 있고요. 베젤리스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오늘 삼성전자가 약 0.4% 그러니까 10,000원 정도 하락했던 것은 어쨌든 간에 애플의 신제품 관련돼서 상당히 좀 긴장하고 있다고 보겠고요. 자, 이번에 갤럭시 노트 8 관련돼서는 월가에 상당히 좋게 보고 있지만 이번에 아이폰 10 관련돼서 과연 월가에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와 관련돼서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내일 아침장 그 가운데 삼성전자의 방향성은 이번에 아이폰 10 관련돼서 월가에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와 관련돼서 맞물려 있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부품주들도 또 내일의 향배가 또 결정이 되겠죠. 긴 시간 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